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살리슈 중학교 진로 자율활동 1학년 원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벌써 5월이 다 지났죠. 여러분이 없는 2달이 이미 다 지나버렸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6교시입니다. 간만에 여러분들과 머리를 식히는 퀴즈 문제 내겠는데요. 퀴즈 시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맞추면 큰 소리로 환호하면 됩니다. 모르면 계속 머리를 굴리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하면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주세요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여 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자, 퀴즈 문제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돼지가 있고 그리고 방구를 꼈습니다. 방구요, 방귀. 뭘까요? 정답은 돈가스입니다. 자, 다음 문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티셔츠가 있고요. 예,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안에 티셔츠 안에 있는 개가 이 그림이 티셔츠 안에 개가 달리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개런티. 개가 달리고 있는 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퀴즈 문제. 네, 이건 뭘까요? 제가 살게요. 성이 있고 앞에 사람이 있고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고요. 그리고 칼을 가리키면서 제가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 성이 무슨 색깔일까요? 예, 적색이죠. 예. 뭘까요? 예. 빨간색 성이 검을 삽니다. 바로 정답은 적성검사입니다. 자, 얼척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와 비슷한 거입니다. 길이 빨간색 길이죠. 예. 빨간색 길이 위에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너무 밝게 웃게 나옵니다. 엄청 시원하게 봤나 봅니다. 야, 웃음이 한박웃음. 너무 시원했나봐. 뭘까요? 4글자입니다. 화장실에서 막 뭐 하고 나왔어요. 이걸 무슨 일이라고 하죠. 큰일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정답은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재밌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5살이 아니래요. 5살이 아니야. 누구죠? 짱구는 못 말리는데 5살이 아니랍니다. 뭘까요? 정답은 5글자? 예, 대륙입니다. 정답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벌써 보죠. 네, 뭐죠 이게? 보거죠, 보거. 이게 전화입니다. 다 힌트 다 드렸어요. 뭘까요? 사자성어입니다. 정답은 바로 전화위복. 전화위에 복이 있다 해서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 건반 살게요. 알겠어요, 조. 자, 뭘까요? 조가 건반을 샀어요. 뭘까요? 여기까지 나왔죠. 조건반 샀네요. 뭘까요? 정답은 조건반사. 조가 건반을 샀다. 조건반사. 예, 월척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야, 이제는 수업을 해야죠. 오늘 수업의 주제는 나의 권리 행사하기입니다.
한 3차시 정도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3차시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한 내가 잘 생각해서 어떤 권리들을 어떤 방향으로서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3, 4시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요. 한국 헌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거 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뭐 먹고 자고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이니까요. 왠지 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4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 우리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국방세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냉전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산화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그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상황들이 많죠. 뭐 요즘 최근에 뭐 김정은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죽었다 안 죽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휴가도 못 나오는 상황, 막 그 적색 경보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었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국방 의무를 가지고 특별히 남자들은 또 군대에 갔다 와야 되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또 감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육받아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교육을 안 시켜요. 아동학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될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노동을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가정을 꾸려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또 국방의 의무도 또 다 해야 되고 이런 교육비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4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4가지 의무 말고 6가지 의무가 또 있습니다. 2가지 의무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공공복리에 대한 적합한 재산권을 적합한이에요. 적합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입니다. 공공복리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공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적합하지 않은 재산권이 행사가 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복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예,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대한 적합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죠. 공적인 장소에서 나는 더 훨씬 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난 더 빨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재산권이 행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합한 재산권 행사만 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장장이니까 내가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 공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류 공장이니까 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냥 막 버려도 돼. 우리는 인류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에 대한 보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세대, 여러분의 후대의 세대에게 물려줄 거예요. 가장 큰 게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으로서 가진 6가지 의무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권리 말고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주권이라고 하죠. 예, 바로 선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의견 전달도 되고 또한 정책 안에서 국가의 정책이겠죠. 국가의 정책에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법을 통해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1장 1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변호인을 보면 송강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어요. 모든 권력은 무엇으로 나와요? 국민으로 나와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부 시절 때는 이게 없었어요. 국민은 때려잡아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가 됐죠.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 권력에 대한 행사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권력,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바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 행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선거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와 투표가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시간이니까. 딱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때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거가 왜 중요한지. 이번에 66.2%인가요? 62.2%인가요? 그 정도 나왔는데요. 훨씬 더 70%를 넘겨보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70% 넘겼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와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3시간 동안 3차시 동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3차시 동안.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지난 4월 15일 날 무슨 선거했죠? 국회의원 선거. 예, 뒤에 문제가 있는데 총선이라는 선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21세기를 넘어가는 시기이고 4차 혁명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 코로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 굉장히 마늘 따자예요. 많은 국가적인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박주민 의원이라고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를 이번에 해가지고 됐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에서 너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번에 일하는 국회를 정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선거 아주 중요하고 투표 아주 중요한 권리 행사니까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나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올바르게 투표하는 방법이겠죠. 올바르게 선거하는 방법입니다. 정의로운 주권 행위를 위한 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전라도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조건 경상도니까 미래통합당 이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색깔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정책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죠. 우리는 14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투표권도 없는데 이거 배워서 뭐해요? 하지만 우리도 작은 선거 합니다. 11월에 올해 11월에 있겠죠.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보고 정말 좋은 후보 우리 학교를 1년간 이끌어갈 아주 좋은 후보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1년 동안 또 협조할 좋은 부회장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학생회장이라고 부회장 선거라는 작은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정치 생활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선거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래에서 온 일기예요. 미래는 아니고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미래에 만들었는데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날씨 좋음. 과거로부터네요. 과거네요. 네. 오늘은 선거일이라 학교에 안 갔어. 오예 배그하러 가야지. 요즘 배그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엄마가 투표하는데 따라가면 용돈을 준대서 좀 귀찮았지만 같이 투표소로 향했어. PC방에서 라면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투표소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투표하세요라는 글귀가 플래카드에 적혀 있었어. 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야? 내 질문에 엄마는 투표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대표를 뽑으니까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미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아빠는 민주주의 꽃을 집 밖고 낚시터에 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투표를 하러 가지 않으셨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러느니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예,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주의죠. 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떤 사진인지 알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뭐 2항이구나, 1항이 아니고요. 앞에 잘못 얘기했네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각자가 국가의 권력인 거예요. 국가의 주권인 거고요. 네,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는데요. 선거의 의미는 간접 민주 정치 제도에서 시민이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예요. 대표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후보자가 나오면 이 투표 용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쪽에 여러분들의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고 이런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이 도장을 선별해서 찍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자의 뭐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이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공약을 본다던가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네, 기능입니다. 나라를 이 선거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를 운영한 대표자를 선출, 아침 위에도 나왔듯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에게 이 선출을 하는 의미, 나에게 투표를 하는 의미는 바로 대표자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됐다라는 정당성, 나의 권리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신 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심판 및 통제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선거를 한 것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시민이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 시민이 주었던 주권을 의무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죠. 남녀 차별 없습니다. 나이대별로 차이가 없고요. 직접 가서 선거하게 됩니다. 가서 직접 내가 가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엄마 내 대신 선거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도 뽑아야지 이거 없어요. 비밀 선거예요. 가림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 부스 안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막아져 있죠. 이렇게 이곳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비밀 선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재산, 성별, 인종에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다. 보통 선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개수는 가치는 같음. 1개. 돈이 많다고 해서 2개 아닙니다. 아니에요. 1개예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해야 합니다. 비밀선거. 누군가 투표하는지 비밀을 보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4가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입니다. 보평집비라고 하죠. 민주주의 4대 원칙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요. 선거하는 날 결석한 학생은 친구에게 투표를 부탁하도록 합시다. 이거 뭐가요 이거? 이거 간접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뭐죠? 위반되는 거죠? 아니고 직접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지지하는 이런 후보를 옆에 스티커에 붙이는 방식으로 합시다. 뭐예요 이거?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 봅시다. 지각을 3번 이상 한 사람은 투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죠 이거? 보통 비밀 선거, 보통 선거, 직접 선거. 이전에 임원을 했던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므로 2표씩 줍시다. 뭐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표씩. 평등 선거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4대 원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선거든지 다 비슷하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학생회장 선거도 그렇고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표의 가치, 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찰스 1세의 단두대 처형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1875년에 프랑스 왕대도 공화정으로 넘어가는데 투표의 가치가 있었고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한 표 차이죠.
나중에 보는 영상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선거의 역사 영상을 보니까 히틀러도 한 표 차이로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나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잃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갖는 거고, 용기 있지 않은 한 사람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요. 영상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봅시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이 있죠. 간단하게 나누면 두 가지 대상이에요.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대상자죠. 그리고 그 대상을 선택하게 되는 투표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뉠 때 후보자는 어떤 당선자,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떤 당선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투표자는 어떻게 당선자를 도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상에서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을 또 다시 캡처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 영상도 굉장히 짧은 영상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제는 대한민국 투표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 전반적인 문제를 낼 거예요. 이 문제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가 몇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무슨 선거다? 이것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꼭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볼 겁니다. 공표할 거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5가지 문제를 푸는 것을 가지고 과제로 내고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지식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가진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따져야 될 거 무엇인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5년이죠, 5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생일이 어떤 정도 지난 사람은 4년일 수도 있습니다. 금방 가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 투표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 마음가짐들이 여러분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올바른 나라, 그리고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양심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좋은 몫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멋진 살레시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